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평생 일해서 갚고 있는 그 아파트, 정말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당연히 내 이름 찍혀 있으니까 내 거지 라고 대답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세금 수급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입니다. 자, 수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0년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6억 원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9억 원을 빌려 총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23년이 흘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이제 35억이 됐어요. 무려 20억이 올랐죠. 주변에선 난리가 납니다. 야, 너 재테크 천재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넘어갔을 때 그 자녀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돈 1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상승분의 92%는 국가와 은행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거든요. 오늘 영상 1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시는 분의 20년 뒤 자산 격차는 수십억 원 이상 벌어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계급장이고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기루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은 가격이 올랐으니 돈을 벌었다는 착각이에요. 비유를 들어보죠. 무인도에 사과가 10개 있고 돈이 1000원 있을 때 사과는 100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10,000원으로 풀리면 사과는 1000원이 되죠. 사과 가격이 10배 올랐다고 당신이 10배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당신은 사과 10개밖에 못 먹습니다. 이게 바로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15억에서 35억이 됐을 때 다른 집값도 다 올랐다면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때를 놓치지 않죠. 네오 20억 벌었네? 세금 내놔! 라고 달려듭니다. 게다가 23년 동안 낸 재산세, 종부세, 수리비, 그리고 그 아까운 자본금 6억을 다른 곳에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실상 집관리원 노릇을 한 겁니다. 이제 김 씨의 가계부를 들여다봅시다. 9억을 빌렸을 때 은행은 웃으며 축하해줬죠. 사실 은행은 그날 김 씨라는 아주 성실한 23년짜리 월세 세입자를 드린 겁니다. 다만 그 월세의 이름이 이자였을 뿐이죠. 연이율 4%로 9억을 빌리면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자기 집이라고 믿었지만 매달 300만 원짜리 고가 월세를 은행에 내며 산 거예요. 특히 원리금 균등 상환의 함정을 보세요. 초기 10년 동안 여러분이 내는 돈의 절반 이상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23년간 김 씨가 은행에 바친 이자 총액은 약 6억 400만 원. 집값이 20억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이미 은행이 조용히 앉아서 6억을 떼어갔습니다. 은행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위험은 여러분이 지고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죠. 시간이 흘러 20년 차, 김 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아내는 35억짜리 집을 마주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배우자 공제 30억을 줍니다. 35억 집에서 대출 4.5억을 빼면 순자산 30.5억. 공제 한도 안쪽이라 상속세가 0원입니다. 유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국가가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1차 상속 때 세금을 0원 냈다는 건 2차 상속 때 자녀가 받을 단기재 상속 세액공제 카드 한 장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명의를 바꾸는 데 드는 취득세 3.16%, 약 1억 1천만 원은 현찰로 바로 내야 합니다. 국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입니다. 지금 찔끔 뺏는 것보다 나중에 자녀에게서 거대한 덩어리를 뺏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취득세는 국가가 설치한 무적의 톨게이트입니다. 웃긴 건 내가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인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차값이 아니라 집값 전체의 통행료를 매깁니다. 김 씨 가족은 23년 전 매수할 때, 어머니가 물려받을 때, 그리고 이제 자녀가 물려받을 때까지 총 3번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합치면
약 2억 7천만 원.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을 국가에 통행료로 갖다 바친 겁니다. 자녀는 당장 현금 1억 1천만 원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룰입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3년 뒤 이제 진짜 괴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1차 때 공제 방어막을 다 써버린 자녀에겐 일괄 공제 5억 하나만 남습니다. 35억 집에서 대출 빼고 공제 빼면 과세표 주는 25.5억. 여기에 누진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만 8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자녀는 10억 가까운 현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23년을 지켜온 집을 금매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매로 팔고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나면 자녀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고작 1억 5천만 원 남짓. 23년 동안 온 가족이 아끼고 모은 결과가 국가와 은행을 위한 무료봉사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 법인을 세워 소유권을 분산하고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깎습니다. 내가 죽어도 법인은 죽지 않으니 상속세라는 괴물도 그냥 지나칩니다. 또한 대한민국 아파트라는 단일 자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으로 배분하여 세금을 내야 할 때 자산을 통째로 팔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을 통해 자녀가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막고 부를 안전하게 대물림하죠. 자, 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집값 20억 상승 중 국가 12억, 은행 6억, 나 1.5억. 수익률 연 0.99%. 여러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집은 거주로 보되 모든 자산을 여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고 법인과 해외 자산이라는 새로운 판을 공부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관을 뒤흔드는 망치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0년,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시스템에 맡기지 마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무사의 퇴근길 라디오였습니다. Good luck! 여러분의 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